안녕하세요. 좋은 형제들의 인어굴입니다. 저는 오늘 김정민 박사님이 광주에서 연설하신 페미니즘은 공산주의자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는데요. 저는 무려 한 달을 고민해서 내용 정리를 하고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지도층들의 목표라는 영상을 11분 40초짜리로 이제 편집해서 편도선염 걸리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며 괴롭게 찍었는데요. 김정민 박사님은 한 10마디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사회혼란 전술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내용이 많아서 이 전문을 올리고 공유하여 드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리천장에 갇혀 계신 여성분들 하루빨리 그 허상에서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사회주의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랬고 페미니즘이 한 것 중에 아주 뛰어난 공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에 페미니스트들이 참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바로 공산주의자예요. 네, 맞아요. 네. 이 역사적 진실을 모르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짓하겠지. 자,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죠. 저기 동유럽이라던가 과거 구소련권 국가들은 발렌타인데이보다 더 큰 여자를 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8일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의 날은 표기되어 있어요. 쉬는 날은 아닙니다. 지금도 구소련권은 발렌타인데이는 서방 국가로부터 들어온 여성을 상품하는 더러운 문화다. 그래서 아직도 배타적인 기질이 강해요. 그렇지만 3월 8일 여성의 날은 거창하게 행사합니다. 왜? 그건 사회주의 이념이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자, 근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쳐요.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구소련권 국가들의 여자의 인권은 좋냐예요. 개판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중앙아시아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러시아 여자들을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그냥 얘기하면은 뭐 우리야 뭐 아우 예쁜 여자 이런 여자 그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 러시아 여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해만 그러면은 창녀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국제 창녀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여자들이 죄다 경제적 가난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동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과거 구소련권의 정보기관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첩보 활동을 했던 그 정보기관 KGB 출신들이죠. 이런 애들이 지금 러시아 마피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마피아 애들이 러시아 여자들을 심지어 아마 광주에도 있을 겁니다. 부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 여자들, 자국의 여자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돈벌이 행위를 합니다. 아니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게이, 페미니즘, 그 다음 소수민족 이런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유진영 쪽의 나라들이 여성의 인권을 마구마구 공산주의보다 못하게 유리하느냐? 그게 뭔 소리입니까? 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어느 시대가 더 지금 평등할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낫죠.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보세요. 소비에트의 공산주의자들은 페미니즘을 얘기해놓고 지금 걔네들의 인권은 지금 여기 서방국가 자유진영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이 나라 서방진영에 와가지고 이쪽 자유진영에 와갖고 페미니즘을 떠들어요. 니네 나라가 똑바로 하지. 근데 지금 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움직이는 건 더 이상 소련이 아닙니다.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페미니즘을 주도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국제 여성의 날 때 북경에서 크게 행사를 했어요. 전인대회 간부들도 가갖고 축하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 그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씨 같은 거.
등신 같은 데를 갔는데,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여자의 인권은 과연 정상이냐예요. 그거부터 보자예요. 뭐 중국이 뭐 여자들이 뭐 일도 안 하고 남자들이 다 설거지하고 하니까 뭐 중국 남자들은 뭐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좋다 이런 이미지 좀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중국 남자 최고다, 한남충 김신이다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 하려죠? 여보시오. 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낮인데요?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포장은 그렇게 해놓고 그 진짜 중국의 대다수의 여자들이 과연 인권이 평등하냐예요. 대다수는 비참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 강간부의 딸 자식들이나 잘 사는 거지. 맞습니다. 네? 일반 중국 평민의 여자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립니까? 자 예를 들어 보실까요? 중국의 한전여 정책 때문에 중국은 남아선호사 당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그래서 여자가 딸을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태합니다. 그래서 중국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많아진 거예요. 낙태를 했기 때문에. 그쵸? 자 이거는 여성 인권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 세계 여성의 날에 진의 인권이나 걱정하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한남충이 악플 난 애들 화교거나 중국 애들 많죠? 실제 적발 사례도 있고. 니네들이나 걱정해. 니네들이나 우리 문제 없다요. 또 하나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중국에서 그나마도 돈이 없어서 낙태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18세 이상이 돼서 등록을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중국 국민 되잖아. 우리 주민등록 나오듯이.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만 등록시킵니다. 그럼 아들만 등록시키면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걸 검은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된 중국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연하죠.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서 해외로 매춘으로 팔려나갑니다. 아니면 장기맹을 당하던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권 유린이지.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무슨 이게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거야. 니네나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아프리카, 남미, 중국이 자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검은 아이들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있습니다. 한 명만 등록해야 되다 보니까 남자 검은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중국 애들이 여기 전라남도 진도 같은데 차이나타운을 세우고 대량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때요? 그래서 중국화 시키는 작업에 검은 아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자원 해결을 하면서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강제징용 노동자 막 얘기하대? 진짜 징용은 그런 애들이지. 가서 그렇게 어려운 데서 일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불만 세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데모를 하거나 체제 비판을 할까봐 거기다가 검은 아이들의 중국 여자들을 창녀로 제공해 줍니다.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진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 내부에는 5천만 명 가량의 중국 여자가 부족합니다. 중국 남자는 결혼을 못해요. 여자는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된 불법 체류 중국인 여자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쫓겨내서 창녀짓하게 만들고 중국 내부에는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혼할 여자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아십니까? 인신매매. 동남아시아를 주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 여자들을 납치에다가 중국 농촌 총각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페미니즘이 활동해야 될 지형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 페미니즘을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인권 유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짓 안 해요. 우리는 이런 짓 하지 않는다고. 안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영빈이는 이런 거 조사도 안 해봤냐는 거예요 도대체.